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노인 기준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65세가 노인이다. 70세가 노인이다. 아니다. 차라리 75세까지 아예 확 올려버리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의견만 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또 다른 정보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건강지원금 160만 원도 신청하십시오.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일상 도움이 필요한 장기 요양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연구 모르는 사람은 내 돈 내고 사지만 아는 사람은 15%에서 6%까지만 내고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지연구는 18개 품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행기,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레이몰에 전화하셔서 나도 대상자인지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노인 연령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인 지금까지의 기준은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의견들은 현재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 간담회입니다. 두 번째 있었습니다. 노인 연령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외국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냐, 과연 노인을 몇 살부터 볼 것이냐,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년에 대한 나이 그리고 연금은 몇 살부터 받고 있는지, 건강보험이나 교통요금 면제 같은 여러 가지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동향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65세라는 나이는 더 이상 노인의 나이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렇게 노인 연령 기준 바꾸면서요. 일단 기초연금 받는 나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것 70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더 늦춰서 기초연금을 주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5년을 늦추면 1년에 7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르는 정부 예산,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를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60세에서 64세 이 나이에 있는 분들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60에서 64세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일단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노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60세에서 64세 이 중간에 낀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도 받지 못하고 또 실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은 소득 공백인데요. 보통 60세 퇴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50대 초반, 40대 후반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한 10년 정도는 일을 해오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렇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연금 혜택은 65세부터 대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5년이라는 소득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게 되면 5년의 공백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해서 65세 노인 혜택을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 70세까지 올린다면 5년을 더해서 10년의 공백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 49.3세라고 합니다. 평균 퇴직 연령 49.3세부터 만약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노인 연령 지금 당장 70세로 상향시킨다면 20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준비가 부족한 사람,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에 놓여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혜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대부분 받고 있는데요. 기초연금도 받고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에서 일명 경로 우대 혜택 이런 것들도 받고요. 또 정부에서 실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1년에 10달 정도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도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하는 것은 노인의 연령 70세로 상향하게 되면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이런 혜택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노인들,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이는 올리되 현재 받고 있는 혜택들을 갑자기 뺏어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60세에서 64세 이분들, 65세를 앞두고 있는 이분들은 계속 1년씩 복지 혜택들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 기존 노인 세대는 다 받는데 이분들은 복지 혜택을 10년 이상 더 못 받을 수 있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10사람 중 4사람은 빈곤한 노인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70세 이상만 지급하게 되면 노년층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평균 퇴직 연령 49.3세인데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다. 20년 이상 소득 공백을 겪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현재 정년 60세인데요. 물론 이것이 65세로 최근 여러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기관이나 공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 노조에서도 아예 65세까지 정년을 연장시켜야 한다.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민간 영역에서는 60세가 기준이고 아예 정년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60세라고 쳤을 때 이때 노인 나이가 70세라면 10년 동안 불안정하게 소득 없이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되든 노인 기준 70세로 상향하겠다. 대한노인회에서는 75세로 상향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산은 모자르고 현재까지는 노인 기준을 75세가 아니라 70세 정도로 올리자 하는 것들이 가장 타당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되든 우리나라 노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노인, 그러니까 생활고에 내몰린 노인, 이런 분들은 노인의 연령 기준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또 건강한 노인들은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취업 환경을 만들고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든 곧 65세가 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과연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만 뒤에 나오는 영상에서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 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 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 기업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 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 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조절 검사, 각막 곡률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 수술은 백내장, 망막 질환, 안 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잇몸,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 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